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강사의 한국사 능력 검정. 오늘이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총정리하는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20강입니다. 교재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이고요. 158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예. 158페이지 29강 전두환 정부와 민주화 운동. 제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이렇게 해놨어요. 12.12 사태 신군부의 등장. 12.6 사태 이후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이건 뭐 전국이 불안하자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신군부를 퇴진하고 비상계엄을 철폐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민간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거를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이때 신군부가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했고 5월 17일 날 김대중 등 야당의 주요 정치 인사와 학생운동 지도부에게 체포 구속하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광주 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고 신군부가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무자비한 진압을 시도했고요. 일부 시민이 시민군을 조직해서 대항했으나 신군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됩니다. 학살되는 거죠. 윌겐 힌스페터라는 사람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작년에 노벨 문학상이 소년이 온다라는 한강 작가의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하는 그런 작품으로 선정이 됐죠. 자, 전두환 정부 158페이지 신군부의 정권 장악과 전두환 정부의 수립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3권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장악한 후에 삼청교육대, 과외 전면 금지, 대입 본고사 폐지, 대학 졸업 정원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수립,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8차 개헌,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와 7년 단임제, 대통령 간선제, 선거인단 이것도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거를 대신해가지고 전두환이 전부 다 임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7년 단임제, 7년 한 번 하고 그 다음번에 노태우한테 넘겨주는 개헌 1980년을 통해 가지고 12대 대통령에도 전두환이 당선됐습니다. 11대에 처음 전두환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또 개헌을 통해서 또 전두환이 당선되는 1980년에 전두환이 당선되고 또다시 1981년에 전두환이 당선됐습니다. 언론 통폐합, 언론기본법 등을 제정해 언론을 통제했다. 전두환 정부의 주요 정책, 강압정책입니다. 언론을 통제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습니다. 유아정책,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 다음에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해요. 중학교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전부 다 의무교육을 하게끔.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것. 3저 호황, 저달러 환율이 아주 약했고 저유가, 기름값이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저금리, 금리가 아주 약했고 따라서
우리나라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그 전세 제도가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세 제도가 들어서서 어떤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집을 전세를 줘가지고 그 전세값이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에다가 부동산 투자가 올라가지고 전세값이 올라가면은 그 전세를 가지고 수시로 2년마다 한 번씩 세입자를 갈면서 자기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던 그런, 지금도 그렇죠.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을 투입합니다. 6월 민주항쟁. 박종철 열사라는 사람이 1월 14일 날 물고문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박처원이라는 경감하고 김종호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탁 치니까 억 하고 죽더라. 평소에 늘 박종철이가 심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책임을 지고 김종호가 물러나고 거기에 정호용이가 내무부 장관으로 들어와서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물고문에 참여했던 경찰관이 5명인데 2명으로 축소 은폐하죠. 이것을 김승훈 가톨릭의 신부님께서 명동성당에서 5월 24일 날에 폭로합니다. 이래서 정호용이도 내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이 시위가 벌어지죠. 6월 10일 날 전국에서 데모가 발생해서 60항쟁, 60민중항쟁, 군인 대통령 필요 없다, 나가라! 라고 하는 걸 내고, 이렇게 이한열이가, 뒤에 분은 그날 처음 이한열하고 얼굴을 봤습니다. 이한열이가 어떻게 돼요? 6월 9일 날에 이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이종창이라는 분이 이한열이를 들쳐 안고 연세대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갔다. 저때 이제 영화배우 신현준 씨가 이한열 군의 유해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해를 그 경찰이 빼들어갈까봐 지키는 사수대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한열 피격 사건, 60국민대회,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60국민대회를 개최해서 호언절폐, 독재타도. 여러분, 6월항쟁을 상징하는 사진이 여기 있죠. 태극기를 들고 앞에서 상체를 벗은 남자가 이러고 있는, 이 남자가 누군지는 지금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데 몰라요. 얼굴도 찡그리고 얼굴 뒤로 제끼고 이래서 몰라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6월 항쟁을 기념하는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 요 두 사람이 부산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요 둘이가 나중에 다 대통령이 되는 거죠. 결과는 6.29 민주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늦봄 문익환 선생이 이한열 군의 장례식, 요 서울시청에서 100만 인파가 몰린 그 이한열 군의 장례식에서 아주 명연설을 하셨죠. 네. 제6.29 민주화 선언, 당시 여당의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 등의 내용으로 하는, 그러니까 모든 제5공화국의 민주화 운동의 주제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자라는 거예요. 전두환은 직접 뽑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간선제로. 근데 그 간선제 멤버는 모두 다 전두환이 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직선제로 뽑자라고 했고, 이것이 결국에는 국민의 6월 항쟁으로 받아들여졌다. 여야 합의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다. 제9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6공화국입니다. 헌법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명박 정부.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요렇게 두 번의 민주당 정권과 세 번의 그 국민의힘 계열의 한나라당, 신한국당, 국민의힘 계열의 이 정당들이 번갈아 가면서 정권 교체가 됐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3당 합당, 여소야대 전국을 극복하고자 3당 합당을 통해 교재는 166페이지입니다. 3당 합당을 통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을 개최하여 국민의 일체감과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소련, 중국, 공산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했고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게 기출 문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공동선언을 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1993년에서 98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했다. 예, 그 일제시대의 명칭이었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 건물철거, 경복궁 앞에 있던 조선총독부를 철거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구속 등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내란 공범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에 처했죠. 시장개방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서 OECD에 가입해서 시장개방 정책을 실시했다. 전국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인 민주노총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됐습니다. 외환 부족 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자, 김대중 정부 1998년에서 2003년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고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국제통화기금의 채무를 조기 상환했다. 복지제도 확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했다.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등을 개최했다. 예. 햇볕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이 했죠.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했고 금강산 배로 관광이 그러니까 해로 관광, 그러니까 뭐 육로로 관광이 아니라 바다로 이렇게 가서 관광을 시작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남북한 통일 방안의 유사성 인정,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 교류의 확대, 경제협력 활성화 등의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다. 예,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역시 개성공단, 한미 무역 FTA,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자, 노무현 정부 2003년에서 2008년 노무현 정부라는 거는 정말 탄생부터 대단했죠. 광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광주에서 노풍이 불어왔다. 인천 경선에서 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뭐 이런 이상한이 아니고 위대한 연설을 했죠. 이인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어른이 공산당이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공산당을 하기는 했는데
하자마자 양쪽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무슨 공산당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뭐 촌철살인으로 갖다 발라버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거쳐서 그렇게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호주제를 폐지했고 FTA, 칠레, 미국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과거사를 정리합니다. 현대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친일파 청산을 위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 등을 모두 다 실시하게 되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통일의 노력, 개성공단 이게 아주 출제가 많이 되죠. 그 다음에 6.15는 김대중 그리고 14이란 뭐야 노무현 대통령. 하나는 6월 15일에 체결됐고 또 하나는 10월 4일 날에 체결됐다. 그래서 14선언을 다른 말로는 천사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북공동선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의 평화적 문제 및 북핵 문제 해결,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활성화 등을 2007년에 다시 합의합니다.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이명박 정부, 한미 FTA를 국회에서 비준했습니다. G20 경제협상을 서울에서 국제경제협의기구인 G20 정상회의가 2010년에 열립니다. 예, 이상 한국사 능력검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5월 24일 날 여러분들 모두 심화 1급, 2급 다 따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험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의 모든 일은 정말 왜곡도 많고 누락이 심합니다. 일을 안 실는 거죠. 누락이 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하면 각 대통령마다 3시간, 4시간씩 강의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강의를 해드립니다. 전환 길이가 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하고 넘어가는 거를 전환 길이가 10년 동안이나 죽기 살기로 강의했으면 도대체 이 내용만 갖고 무슨 그렇게 강의할 게 많은지 이 내용만 가지고 강의했는데 뭘 지가 한국사 전문가라고 난린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강 만에 여기에 핵심을 모두 다 강의해 드렸습니다. 모두 다 5월 24일 날 그 시험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강의 이것으로 20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8월 달 강의를 대비해서 또 암기 집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하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